자, 또 베트남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는 2009년 2월 달인데, 2월호인데, 제일 큰 제목은 여행할 곳, 땀다오라고 써 있습니다. 땀다오. 땀다오는 구름에 가려진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죠. 하노이 근처에. 그리고 베트남 5년 여행기 해가지고 제가 겪은 기행문을 올리기 시작했네요. 아저씨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뭐 그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그게 주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아마 그 꿈을 여기에다가 살짝 올린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여기서 베트남 귀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모자이크한 친구는 인신매매범입니다. 7명이 한패였었고 100명의 여성을 납치, 감금, 매매를 했습니다. 보통 베트남은 뺑소니 운전자한테 징역 20년 및 무기징역, 어지간하면 사형.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처음부터 귀신 얘기를 썼군요. 이 베트남에도 귀신이 많습니다. 이 무이라는 영화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제작한 영화인데, 베트남 귀신이 한국까지 오고, 그래서 그 귀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베트남으로 가는 영화 내용은 대충 그런데, 제가 베트남 아가씨들한테,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 한국 귀신 얘기를 들으려고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한국 귀신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했어요. 한국 귀신은 하얀 옷을 입고, 그때 아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귀신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리고 뭐 입에서 피를 항상 묻히고 있고, 입에. 그리고 빨간 눈을 얘기했고, 긴 머리카락을 얘기했고, 그때 당시 제 얘기를 들은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날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썩 잘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상상을 한 것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베트남 말을 그때 당시 너무 능숙하게 했다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텐데, 베트남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얘기를 듣던 아저씨들도 좀 있었는데, 저보다 오히려 연배이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귀신을 봤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베트남 귀신은 다리가 하나 없거나 얼굴의 일부분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아주 흉하게 몸 한 부분이 잘라져 나가거나 많이 닫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아마도 월남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4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남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들이 봤던 전쟁에 의한 사망자들 대부분 폭탄이나 총에 의해서 어느 일부분이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시신들이.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서 보통 그 사람들이 보는 헛것, 귀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몸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귀신이 자주 출몰 한다는 데를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을 다녀왔는데 여기에는 그 사진이 없는데 그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장소는 그냥 보통 일반 시민들 수십 명이 생매장 당했던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만 지나가면은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귀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장. 이 제목이 베트남의 대중문화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급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극장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형 극장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맘마미아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어차피 취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표가 얼마 정도 하는지도 궁금했고 가면 어떤 식으로 영화를 상영해 줄까 그것도 궁금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봤던 영화가 놈놈놈입니다. 그 있죠 왜 이상한 놈 뭐 무슨 놈 그 영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어왔으니까. 극장표 그때 샀던 극장표인데 가격은 안 나와 있네요. 2008년도 12월 15일 날 아니구나. 2008년도 9월 6일 날 제가 들어갔네요. 12시 15분 방영하는 거. 아마 이때부터 베트남이 2009년도부터 정말 눈에 띄게 발전을 하는데 한 2달 있다가 하면은 없던 건물도 생길 정도로 지금 이 장면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카드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삼성카드, 뭐 비자카드 같은 거요. 신용카드를 좀 거의 나눠주다시피 해요. 카드 하나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보너스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써서 주머니에 숨겨둔 돈들을 쓰게끔 하는 베트남의 정책이 시작됩니다. 은행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자, 여기는 뭐 베트남에서 상당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날
모시게 한다 그랬더라. 디자이너가 만든 이제 개량 베트남 한복인데 이날 무대에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무대 위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아쉽게도 그런 사진은 없습니다. 아오자이 베트남 한복이죠. 아오자이라고 합니다. 그 아오자이에 대해서 글을 썼네요. 하얀색 아오자이를 입고 다니면 아가씨라는 뜻이고요. 색깔 있는 거를 입고 다니면 이미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오자이를 입으려면은 몸에 치수를 재야 되는데 맞추려면은 18군데를 잽니다. 그래야지 아오자이를 내 몸에 맞춰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에 가면은 기성복이 있는데 맞춤 말고 기성복을 사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작죠? 한국 사람들이 입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2009년도 책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뚱뚱한 사람도 입을 수 있는 아오자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도 뚱뚱해졌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사람들이 잘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항상 내가 이 책에 집어넣는 포토그래피입니다. 이게 큰 도로예요. 고속도로죠. 소가 다닙니다. 사실 프랑스가 점령하기 전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기 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소를 숭배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를 먹죠. 소고기를 좋아하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를, 닭고기보다 오리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리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하여간 베트남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차는 빵빵대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저는 수십 번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새끼 소와 같이 가는 소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한테도 달려들고 차에도 달려듭니다. 내가 아마 차에도 달려드는 소를 동영상으로 올렸을 텐데 그게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탄 차에 소가 달려들었습니다. 무섭지 않고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무이네입니다. 모래사막이 있는 곳. 비료푸대를 빌려주고 1달러씩 받는 소년소녀들. 지금 제가 재작년에 이 무이네를 갔다 왔는데 물론 저는 모래사막 위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건 다 건강할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꼬마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비료푸대를 팔고 있더라고요. 파는 게 아니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15년 전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1달러 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관광객을 쫓아다녀요. 자기 비료푸대를
사달라고. 그리고 이런 모래 언덕에서 저 위서부터 밑에까지 비료푸드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 한국 식당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득 있습니다. 뭐 스프 종류도 다 한국산입니다. 슈퍼마켓 가면 볼 수 있죠. 한국 음식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아가씨들을 인터뷰했는데 여기를 자주 오냐 하니까 비싸서 자주 오지는 못하고 월급날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논다고 해요. 소뚜껑 삼겹살 집이었는데 이 집은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대박이 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삼겹살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도 삼겹살이 뭔지를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들었죠. 뭐 일단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베트남 사람들이 차가 안 다닐 만큼 그 드라마가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베트남의 대형 오락실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 됐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랑 물가는 한 6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만 해도 100달러 바꾸면은 10년 전에 100달러를 바꾸면은 100달러면 한 그때 당시 13만 원이었었고요. 한국 돈으로. 베트남에는 돈을 가방에다 넣고 다녀야 될 정도. 주머니에 못 넣습니다. 100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꾸면. 그 정도 물가가 얕았었는데 이렇게 막 급 발전을 하면서 물가가 순식간에 2배, 3배씩 뜁니다. 여기는 서점입니다. 서점. 근데 여기가 무슨 서점이냐? 베트남의 대형 서점들은 많은데 여기는 책을 한 권 사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또 책을 만듭니다. 불법이죠? 베트남에선 가능합니다. 그게. 돈이 없고 가난한 학생들이 여기를 가장 많이 찾죠.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많이 찾고 하노이 호지민에 다 있습니다. 이런 데가. 학생들이 주로 와서 책을 살 때 그냥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은 너무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베트남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복사해놓은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지금은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안 사라졌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졌으면 학생들 스스로가 복사를 해서 나눠서 쓸 겁니다. 이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거를 기사로 발췌를 했어요. 베트남 빵을 파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어딜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빵 속에 돼지고기나 햄, 야채, 그리고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빰이라는 거. 아마 제가 며칠 후에 베트남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빰미를 몇 개 사올 겁니다. 그때 우리 같이 한번 보고요. 이게 상당히 흔한데 이걸 왜 찍었냐면은 이거 보이시죠? 요거 빰미 속에다 넣어주는 고기입니다. 이게 무슨 고기일 것 같아요? 개고기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 후에 아저씨는 그 잘 사 먹던 빤매를 당분간 안 먹었었는데 토했던 것 같아요. 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동남아 가서 많이 토합니다. 다행인 거는 개고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넣어준답니다. 다행이죠. 개를 베트남도 지금은 이젠 반려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분재죠. 이렇게 집 앞에 분재가 있다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집은 이만큼 살아, 나는 잘 살아 라고 자기를 과시할 때 보통 분재들을 많이 키웁니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물론 한국 돈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했을 때 상당히 비쌉니다. 아오자이 하얀색, 아까 얘기했죠. 아오자이는 아가씨들이 입는 거다라고. 고등학생들, 중학생, 저는 요 사진 한 장이 다 기억이 나요. 호지민에서 찍었고, 요건 무인에서 찍었고, 요것도 호지민, 요거는 퀴눈이라는 데서 찍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딱지를 뗍니다. 헬멧을 안 쓰고 운전을 하거나 무작정 세워가지고 등록증이 없다면은 무조건 오토바이를 압수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한 사람이,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딱지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저 꾸정해가지고 딱지 띄는 걸 보는 사람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딱지를 띄었습니다. 섬에서 계속 헬멧을 잘 쓰고 다니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헬멧을 벗고 잠깐 커브 한번 틀었을 뿐인데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잡혔습니다. 백만동, 그때 당시 백만동이면은 한국 돈으로 5만원, 5만원 정도 벌금을 냈고 오토바이는 압수당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나가야 되는데 호지민으로, 여기 섬이었었거든요. 호지민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든가 나가야 되는데 여튼간에 오토바이를 뺏겼으니까, 오토바이는 내가 호텔에서 임대를 한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호텔에서는 오토바이 값을 변상하라 그러고 오토바이는 한국 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한테 돈을 매기고 오토바이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호지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불시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 아저씨가 딱지를 띄면서도 얘기했어요. 경찰한테 딱지는 뜰 테니까 지금 딱지 띄는 이 내 모습을 촬영을 해도 되겠냐. 그리고 딱지를 띄면은 그 서류를 받거든요. 그 서류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하라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나한테 돈 받아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베트남에 가면은 뭐 하노이 가서 쌀국수 먹고 왔다, 호지민 가서 쌀국수 먹고 왔다, 어느 한 군데에서 쌀국수를 먹어가지고 먹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베트남은, 자, 볼까요? 북부 쌀국수, 북부, 남부, 중부 지방마다 쌀국수의 형태가 다 틀립니다. 여기는 중부 쌀국수, 여기는 남부입니다. 이거는 푸꺽이라는 섬에서 해물 쌀국수, 이건 이제 남부, 중부 낮장이나 다낭 같은 데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쌀국수들입니다. 당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비빔 쌀국수도 있고, 이건 이제 남부, 호지민이죠. 이제 남부면은 좀 틀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북부에 가서 쌀국수를 먹으면은 쪽파를 총총총총 썰어서 넣어줍니다. 남부는 향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틀립니다. 이건 죽순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남부나 뭐 중부나 어디나 어디 가서 먹든지 어떤 국수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채도 어딜 가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통일화가 돼버렸죠 이제. 하지만 10년 전 15년 전에는 자기 지방의 쌀국수를 상당히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남쪽 거는 너무 느끼하다. 우리 북쪽 게 훨씬 담백하고 맛있다. 북쪽 거 맛이 없다. 남쪽 게 감칠맛이 뛰어나다. 그 차이는 미원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라면 외, 그러니까 쌀국수가 아닌 것들입니다. 이건 라면 볶음입니다. 미사오라고 하죠. 이것도 라면 위에다가 야자수 습을 뿌려서 먹는 겁니다. 고소합니다. 이거는 들기름을 발라놨어요. 아주 가는 면입니다. 고기랑 싸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건 라면입니다. 면 종류가 수백 가지 있습니다. 아저씨가 다 먹어봤냐고요? 다 먹어봤습니다.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음식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베트남 영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디어 헌터입니다. 메릴 스트립, 로버트 드니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햄버거 힐. 다 월남전 얘기입니다. 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베트남 5년 여행기에서 기행문을 제가 쓰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 기행문에는 아저씨가 베트남에 처음 가서 5년 동안 겪은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갔으니까 놀랄 만한 일과 신기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게 아저씨가 첫 표면에 적었던 땀다오라는 마을 지역 얘기입니다. 여기를 관광지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신혼여행지로, 우리는 제주도나 뭐 이런데, 경주 이런데 가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여길 많이 갑니다. 땀다오라는 데를. 구름이 좀 끼면은 마을이 안 보여가지고 구름마을이라고도 해요. 상당히 높죠. 그래도 11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인 안내로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곳을 가면은 전쟁으로 해서 폭격을 맞아 이렇게 폐허가 된 집들이나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호텔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단계 밭이라 그러죠. 계단식 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정말 좋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구름이 없어가지고 관광하기는 좋았으나 사실은 난 구름에 마을이 가려진 그 모습을 좀 담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성당입니다. 그 마을에 신부님과 한참 얘기를 했었고, 신부님이 그동안 자기가 성당에서 겪어왔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 땀다우러운데 거리 시장입니다. 약수터가 있었는데 베트남 가서는 약수물 드시지 마세요. 약수가 아닙니다. 약수처럼 보일 뿐이지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물을 마시면 설사를 합니다. 반드시 동남아를 가시면은 생수를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뭐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